네, 다음 6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의 18챕터의 후반부죠. 벌써 18챕터, 19챕터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27챕터가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린 왕자 읽어볼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여러분. 일단 오늘 18챕터 재미있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왕자가 그 사막을 가로지르다가 꽃을 만났었죠. 그 꽃잎이 세 개가 달린 꽃을 만났었는데요. 사람들을 어디에 가야지 볼 수 있는지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꽃이 온디야 어느 날 언젠가 라플로르 꽃은 아위아위스도 봤었다 본 적이 있었다. 바샤르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우나 까라바나 까라바나 하면 캐러밴이나 밴 이런 거 말하기도 하는데 그 사막에 돌아다니는 대상들 있잖아요. 대상 행렬 그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어느 날 꽃은 대상 행렬이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Los hombres 사람이요? Creo que 제 생각에는 existen 있는 것 같아요. seis o siete 한 6, 7명, 67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existe는 존재하다이고요. 요게 주어가 됩니다. los 그 사람들을 he visto 봤어요. hace años 몇 년 전에 제가 봤는데 pero no se sabe nunca dónde encontrarlos 그들을 만날 수 있는지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지는 no se sabe nunca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쓰는 무인칭의 세입니다. 어디에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지는 몰라요. el viento los lleva 해서 직역을 하면 바람이 그들, 사람들을 데리고 간다인데 그들은 바람 부는 대로 정처 없이 다녀. 이런 의미로 요 El viento los lleva라는 문장을 쓴 거고요. No tienen raíces. raíz 하면 뿌리죠. 근데 이 이야기를 한 게 사막의 떠돌이여서 한 것도 있지만 콧은 자기가 뿌리를 받고 한 곳에 살고 있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으니까 또 이런 말을 한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no tienen raíces 해서 걔네들은 뿌리가 없어. y les molesta mucho 그들에게 불편하게 한다. 엄청. no tenerlas. 그래서 las는 raíces이고요. 뿌리가 없는 것을 정체성이 없는 것, 가지고 있지 않는 거를 몰레시다, 불편해한다, 엄청 그들에게. 그래서 주어가 되는 건 요거이고요. 그들에게가 되죠. 간접 목적격 인칭 대명사가 되는데 원어민이 요 문장을 봤을 때는 그들은 불편해한다, 짜증내한다. 뿌리가 없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관련해서 역구조는 인생 스페인어 역구조 파트 가셔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Adiós, dijo el principito. 어린 왕자가 인사했다. Adiós, 안녕, dijo la flor. 꽃도 인사했다. 라고 하면서 18챕터가 끝나게 됩니다. 요 페이지는 왜 썼을까요? 아마 생텍쥐베리 작가가 사막을 많이 보면서 사막에 대해서 또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중의적인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식물은 뿌리를 받고 한 곳에 사는데 사람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돌아다니기도 하고 실제로 이 사막에서 돌아다니는 그 대상 행렬들은 더더욱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요 챕터를 쓴 게 아닐까 하는 또 생각이 듭니다. 문학 전공하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또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19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19챕터입니다. El Principito 어린 왕자는 subió, subir, 오르다. 어디로 올랐냐? una alta montaña. alta montaña 하면 고산지대를 말해요. 그래서 높은 산에 올랐다. 이런 의미인데 밑에 보면 montaña alta가 나오거든요. 여기 있다. 클래스 U의 인생 스페인어 가시면 여러분 제가 형용사 파트 엄청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이 형용사가 앞에서 꾸며줄 때 그리고 뒤에서 꾸며줄 때 의미가 달라지는 형용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달라지는 건
원래 보통은 형용사가 스페인어에서는 명사 뒤에서 꾸며주는 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앞에서 꾸며주는 경우는 조금 더 주관적인 인상을 줄 때 앞쪽에서 꾸며줘요. 그래서 보통 뒤에서 꾸며주는 건 객관적으로 진짜 그 의미를 담고 있을 때 뒤쪽에서 꾸며주고요. 앞에서 꾸밀 때는 조금 객관적인 것보다는 주관적인 인상을 줄 때 앞에서 꾸며줍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La buena noticia처럼 noticia buena라고는 잘 쓰지 않고 buena noticia라고 앞쪽에서 꾸며주는 그렇게 익어온 그냥 말할 때 원어민들이 주로 을에 그렇게 말하는 형용사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하나 뭐 나열하자면 나열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기억도 못 하시고요. 그런 식으로 익히실 수 있는 형용사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책을 정말 많이 읽으셔야 하고 책을 읽으시면서 형용사의 뉘앙스를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알다 몬다냐랑 몬다냐 알다 어떻게 다르게 쓰였는지 한번 볼게요. El Principito 어린 왕자는 올랐다 한 고산지대에 올랐다. 그래서 을의 고산지대라고 할 때는 알다 몬다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진짜로 그냥 높은 산이라고 할 때는 몬다냐 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다르죠. 높은 산이랑 고산지대는. 근데 어쨌든 의미상으로는 둘 다 높은 산을 말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앞에 오나 뒤에 오나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여러 형용사들이 있는데 의미를 아예 바꿔버리는 여러 형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Las únicas montañas que había conocido eran los tres volcanes. 그래서 어린 왕자가 알고 있는 유일한 산은 que había conocido. 어린 왕자가 알고 있는 유일한 산들은 eran 뭐뭐였다. 묘사하고 있죠. Los tres volcanes. 세 개의 화산들이었는데 이게 어떤 화산이냐? 레. 거기에 예가만 온다. 그 화산들은 올라온다. 예가를 하면 어디에 이르다, 도착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알라 로디야. 로디야 하면 무릎이거든요. 그래서 무릎 높이 정도까지 거기까지 올라오는 세 개의 화산을 어린 왕자는 알고 있대요. 그게 유일하게 알고 있는 화산이래요. 여튼 딴소리긴 한데 여러분 스페인에 로디아라는 그 커피 체인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엄청 자주 갔었는데 기억이 나네요. 그렇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어린 왕자는 우사바 뭐뭐 하곤 했다. 과거의 습관을 보여주는 거고요. 엘볼간 그 화산을 이용하곤 했대요. 아빠가도 하면 엔센데르는 켜다, 아빠가르는 끄다였죠. 아빠가도에서 불 꺼진 그 휴화산을 이용하고는 했다. como 뭐로써 따브레떼. 따브레떼 하면 수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옆에 손잡이 없고 등받이 없는 수툴 같은 의자를 말해요. 그래서 의자로 이용하곤 했다. desde una montaña alta 높은 산에 올라가면 como esta 이것처럼 높은 산에 올라가면 se dijo 어린 왕자가 말했다. veré 내가 볼 것이다. de un golpe 하면 어떤 관용어고요. 한 번에 단숨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에 단숨에 veré todo el planeta 모든 행성이 보일 거야, 볼 수 있을 거야. y todos los hombres 모든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산에 올라요. 어린 왕자가. pero 하지만 solo vio 어린 왕자는 봤다. 단순 과거형이죠. 오직 봤다. 아구하스 네 르도가스 해서 아구하 하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바늘이라는 의미고요. 르도가 하면 바위입니다. 그래서 바위가 이렇게 뾰족뾰족하면 요것들을 부를 때 아구하스 네 르도가스라고 하거든요. 바위의 바늘들이라고 직역은 되지만 고산지대를 묘사할 때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피레네나 뭐 이런 뾰족뾰족한 고산들. 그래서 바늘처럼 뾰족뾰족 솟은 바위들을 말할 때 아구하세 로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직 봤다. 미엔 아필라다스 해서 로카가 지금
여성형이기 때문에 아필라도 아니고 아필라다로 지금 여성 복수형으로 쓰고 있고요. 아필라도 하면 예리한, 날이선, 뭐 날카로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꽤 날카로운 그 바위의 끝들만 오직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위에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 모든 행성이랑 모든 사람이 다 보일 줄 알았는데 산이 그렇게 높진 않죠. 그리고 지구가 워낙 크니까 그래서 다 볼 수 있지 않고 그냥 뭐 바위의 산들만 끝에 그 뾰족뾰족한 봉우리들만 보였다. 요 의미이고요. Buenos días, dijo al azar. 바위에 올라서 어린 왕자가 그냥 무작정 막 소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al azar 하면 무작정, 막 닥치는 대로 요런 의미를 갖습니다. 알은 뭐뭐 하는 방법으로 라는 의미여서 무작정, 닥치는 대로 요런 의미가 있습니다. por azar라고 하면 우연히라는 의미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al azar 하면 무작정, 막 요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그냥 막 소리를 질렀다 요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녕이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Buenos días, buenos días, buenos días respondió 대답했다. el eco 메아리 에코는 그냥 에코예요. 에코 메아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Quién eres? 너 누구니? Dijo el principito. 어린 왕자가 이렇게 말했는데 너 누구니?라고 다시 이제 소리를 질렀는데 또 메아리가 ¿Quién eres? ¿Quién eres? 이렇게 respondió el eco. 메아리가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 왕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Shed, amigos míos. 내 친구가 되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Estoy solo. 나 혼자야. Dijo el principito. 어린 왕자가 이야기를 한다. 근데 여러분 set이라는 표현이 어색하죠. ser 동사에 vosotros 너희들 내 친구가 되라 이거요. 내 동료가 되라 이런 의미로 ser 동사에 vosotros 명령형이고요. sea, seamos, sed, sean 명령법 가서 워드 레퍼런스에서 체크해 보시고요. 보통 보소트로스 명령법은 이 대로 끝나는 명령법이 많습니다. 근데 스페인에서만 사용을 해요. 남미에서는 그냥 세안을 쓰기 때문에 한 번씩 체크만 해주시고요. Estoy solo, estoy solo, estoy solo 라고 하면서 respondió el eco 겠죠? 메아리가 또 대답을 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19챕터는 우리 고산지대에 올라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어린 왕자를 만나볼 수 있었고요. 나머지 내용 64페이지에서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정리하시고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 번 읽어보시고 정리하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네, 이제 펀딩이 진짜 이번 주에 끝나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에 여러분 8월에 만나요 뿐만 아니라 라샤리오 네 또르메시 같이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2월 2일 전까지 펀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64페이지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